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능, 구조, 구조물, 집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집은 기둥이라든가 주주들이라는 것이 매 순간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멈춰 있는 것을 통해서 기능, 구조, 구조물을 보게 해줬어요. 근데 이런 안식이라든가 안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조건 발생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는가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늙은이하고 같이 있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늙은이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를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아침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점심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저녁 때. 벌써 저녁이요? 이 노인네는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저녁 먹는다 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식 속에서는 시간의 덩어리가 세 덩이밖에 없어. 아침 먹는 덩어리, 시간의 덩어리, 점심 먹는 시간의 덩어리, 저녁 먹는 시간의 덩어리야. 그리고 이제 불 꺼 자자. 그러겠지. 뭔 재미가 있겠어. 젊은이들은 11시 20분에 순이 만나가지고 11시 40분에 동물원 가가지고 뭐 그네 타고 뭐하고 막 지금 머릿속에 막 계획이 빡빡해. 그렇게 시간을 세분해서 쓰는 놈하고 시간을 세 덩어리로 쓰는 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늙으면 인생 타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시간을 덩어리로 쓰는 거예요. 시간을 덩어리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싸띠를 확립할 수 없어. 싸띠를 가진 사람은 매 순간이 살아있어. 왜? 매 순간이 뭐기 때문에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야.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은 이 아름다운 말은 싸띠가 확립되는 시간이고 장소요. 벌써 아침 다 갔네. 또 제법 도인처럼 이렇게도 말해, 노인들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훌떡 넘어가 돼. 그거 뭐, 마치 막 도인같이 느껴지잖아? 그 안 그래. 그 사람들 지금 시간을 지금 퉁치고 있는 거요. 이 싸띠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참혹한 인생이야. 그런데 싸띠로 보지 못하니까 퉁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차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알아?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멍텅구리라고 그래. 멍텅구리 감자. 멍텅구리. 이라고 하는 기능도 세세하게 잘라서 보지를 못하고 안 한다라고 퉁쳐.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은 하나가 아니에요. 감을 볼 때는 어떤 안이 등장한 겁니까? 감 보는 안이 등장한 거예요. 사과 볼 때는 사과 보는 안이 등장한 거죠. 안은 수천 수만 개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눈은 뭐 보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이 한 덩어리, 자기 보는 것을 한 덩어리로 추상화하면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눈이라고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붙여서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는 것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보고 있을 때 뭐가 등장한 거예요? 안이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색은 왜 색이라고 합니까? 색하기 때문에. 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는 말이에요. 보인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색이에요. 아버지, 색이야. 어머니, 색이야. 생선, 색이야. 들판, 색이야. 그럼 이건 색일까요? 색이 아닐까요? 어머니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어. 그거 색이에요? 색 아니에요? 색이야. 보잖아. 보잖아. 그러면 귀는 왜 귀라고 합니까?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소리는 왜 소리라고 합니까? 성. 들리기 때문에. 들리는 건 모두 소리예요. 오토바이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우리가 소리를 붙이잖아요. 개 소리, 닭 소리. 소리. 저는 세존이 이렇게 정의할 때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색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정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이 세계가 인식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인식의 세계예요.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소리입니다. 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향이에요. 향.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색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안식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한다. 이 안식하는 기능, 안 하는 기능, 색하는 기능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발생하는 것을 조건 발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은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이야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조카 딸이 결혼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광주 공항에 내려서 거기 내가 갈 테니까 자동차를 타고 한옥마을에 계시는 선생님 한번 꼭 보고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모가 부탁하니까 왔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보고 싶구나. 한번 풀어보겠니? 네, 그래. 그래서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몇이냐? 라고 그 조카 딸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옆을 봤다가 대답을 않고 계속 이마박에 생각 중 이렇게 표지판이 뜨더라고. 생각 중. 아마 3, 4번 지나갔을 거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다정하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얼마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게 답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답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아,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심오한 무엇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갖고 그 심오한 뜻을 찾다 보니까 머릿속이 먹통이 된 거야. 말해봐. 그냥 순진하게 말해봐. 그랬더니 둘이에요. 그래, 둘이에요. 신통하지? 둘이라는 답을 알았으면서도 둘이라는 답을 말 못하는 그 홍길동 신세. 왜 그렇게 망설였어? 그랬더니 뭔가 선생님이 물었을 때는 좀 더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결과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없어. 찾지 마. 내가 뭔 심오한 뜻이 있겠어. 그리고 그 옆에 남자에게 물었어. 하나를 더하면 몇이야? 그랬더니 바로 그냥 쉽게 셋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하나를 더한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 하나가 각각 무엇을 내가 지칭하는지 알고 있어? 예, 압니다. 그래요. 먼저 하나를 더했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를 더하면 둘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에다 더해서 하나가 더해지면 셋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참 앞으로 좀 자주 연락 좀 해. 소통이 잘 되는구만. 내가 뭘 물어보면 막 상식을 깨고 싶은가 봐. 난 그런 거 묻지를 않는 사람이거든.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야. 그런데 왜 싸워? 하나가 안 된다고 싸운다니까. 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 아파트를 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현대를 이렇게 싫어해? 싸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야. 눈은 하나가 아니야. 수없이 많은 것을 보는 기능으로 존재할 뿐이지 하나가 아니라고. 눈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눈은 기능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다 하나 그러면 눈이 영원히 많은 거요? 그것도 아니요. 왜? 눈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눈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존재한다고 말하는 순간 조건 발생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조건 소멸에 의해서 사라져버려.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대체 너는 조건 발생의 구조물일 뿐이야. 이해했죠? 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너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까? 너는 구조물이야.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깊이 알아야 돼. 이 안 하는 기능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안 하는 구조가 있겠죠? 안 하는 구조물이 있겠어요? 눈은 기능이면서 구조이면서 구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심오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오하다는 말은 심오하게 드러남이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모르고 깜깜하게 앉아 있어서 끄덕끄덕하면서 심오하다. 심오함을 알려면 심오하게 드러남이 있어야 그 심오함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색하는 기능이 결합돼서 색하는 구조를 만들고 색하는 구조에서 색하는 구조물이 나왔겠지요. 그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것만 이해하면 공부는 그냥 얼음 위에서 바가지를 차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안 되면 진흙탕에서 돌덩이를 차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들 머릿속에서 이해력만 생겼지
실천이 안 돼요. 실천 안 되는 공부를 하면 그거 완전히 이상한 놈 돼요. 우리의 모토가 뭡니까? 머리가 아는 것을 손과 발이 알게 하라. 머리로 아는 것을 손과 발이 알게 해야 돼요. 인디언들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는 답,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 일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밑에다가 하나 댓글을 달아놨어요. 더 먼 세상의 여행길이 또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것. 아마 머리는 막 그 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가슴은 이제 느낌, 감정 이런 것을 말할 겁니다. 이 지적인 사람들은 좀 썰렁해요. 남이 죽었다는데 막 이성적으로 관찰하죠. 죽음. 왜 울까? 꼭 울어야 하나? 가슴. 그냥 눈물이 나와. 울려고 안 해도. 얼마나 그 솔직하고 아름다워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발로 사는 사람들. 내가 이 집에 둘러보니까 의자가 모자라네. 집에 가서 의자 좀 20개 갖다 놓아줘야겠구만. 발이 움직여요. 어떤 글이 나왔어요? 여기 발로 사는 사람들이 보배들이죠. 근데 발이 움직이기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발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뭉개고서 말만 해. 안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왜 둘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둘이라고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라고. 분별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지가 어떤 경지예요? 조건 발생을 이해해라.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서 잘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기능이면서 구조이면서 구조물로 나타나요. 다 조건 발생에 해당하는 말이죠. 색이라는 것은 기능이면서, 색하는 기능이면서, 색하는 구조이면서, 색하는 구조물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기능이면서, 안식하는 구조이면서, 안식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게 안식이 있어 라는 말을 써도 돼요. 왜? 안식이 있어 라는 말이 바로 나에게는 조건 발생에 의해서 생겨나는 안식이라는 구조물이 있어.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안식이라는 말을 내가 빼앗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에 붙어 있는 더러운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이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을 깨끗이 쓸 수 있겠죠. 욕심낼 때나 분노할 때나 어리석을 때 움직이는 안식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해한 사람은 참회 한 번으로 오염이 끝나요. 참회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취미생활이 참회야. 매주마다. 하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려면 너무 덩치가 크니까 매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상습범이야. 죄 짓고 참회하고, 죄 짓고 참회하고. 세존이 참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법답게 성찰해서
이게 법이에요. 조건 발생. 법답게 성찰해서 향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다. 아, 법이 이러네.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구만. 이라고 버려서 법답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여예요. 그럼 참여를 한 번만 해야지. 날마다게? 나아갔다가 또 돌아와서 방구석에 앉아 있는 거야? 안은 어디에서만 아니냐면 색과 안식과 구조를 이룰 때 이 속에서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이 없는데 안이 있다? 없어요. 한번 여기다가 안대를 감아놓고 한 5년 살아보세요.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나중에 벗겨놔도 못 봐요. 왜? 안에는 보는 자격만 있는 게 아니요. 보이는 기능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능을 제거하면 보는 기능도 따라서 이게 조건 결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안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여행 다니고 난린 거예요. 뭘 봤다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여행 안 다니고 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뭘까요? 여행보다도 더 풍요로운 여행, 싸띠입니다. 싸띠예요. 그러면 밥 올 때 밥오는 나를 보고, 청소할 때 청소는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청소하면서 또 밥을 해야 되네, 미치겠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청소하는 나만 보니까. 근데 벌써 밥하는 나를 짜증을 내면 싸띠가 무너지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밥하는 나한테 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청소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존의 범이 심오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 이 심오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띠를 통해서. 이 심오하게 드러나는 이것을 관찰 못하니까 퉁쳐가지고 눈에 실체가 있다, 눈이 하나다, 눈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오해와 오인에서 생긴 거예요. 세존은 우리를 매우 명확한 상식의 세계로 안내했어요. 자, 봐라. 이렇지 않냐? 그래서 세존은 자주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와서 come, 보라, and see. 불교는 come and see의 종교예요. 자기에게 이게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는 뭐예요? come and see가 아니고 come and believe예요.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안과 색과 안식의 이 기능의 결합 또는 구조, 이 구조물을 우리가 멈춰있는 상태의 집의 구조, 기능, 구조물에서 공부한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해해 보라. 이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안은 구조물이고, 안하는 구조가 그 안에 있고, 안하는 기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기능, 구조물의 기능이 우리의 내적 인식, 작용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세상을 알려면 세상을 쫓아다녀야 합니까? 자기 인식의 과정을 성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방황을 멈춰야 돼요. 방황할 것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세상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인식의 과정을 보면 돼요. 이런 걸 중국 사람들이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죠. 회광반조. 회광반조. 이 알의 빛을 밖으로 투사하지 말고 안으로 들여서 안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능가경은 세존의 가르침을 내증법이라고 그래요. 내증법. 자기가 안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법. 또는 자증성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성스러운 법. 알겠죠? 애썼습니다.